실장님, 이 오피스텔을 이제 지금 현재 그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25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구입하신 예, 이 예. 오피스텔이 면적 기준으로 해서 25평짜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럼 그게 구조상으로 방이 2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이 3개가 있는 건가요?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거를 처음에 구입하셨던 목적이 어떤 시세 차익의 목적이셨나요? 아니면은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셨나요? 예, 그냥 저희 네. 이게 맞춰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네. 예. 네. 네, 일단은 살고 싶은데, 예. 지금 그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최근에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거는 예, 입주 전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예, 그 예.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하신다 예, 하더라도 미사 강변 입구 쪽에 대부분 이제 매매가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경우가 5호선 미사역이 이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나 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청자님이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뭐 그냥 지금 그냥 팔려고 결정하시고 물어보시려고 전화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전망이 어떠냐 물어보셨는지 어떤 게 지금 정확하게 궁금하신 건가요? 예. 제가, 네. 12월 달에 한 3월 달, 금년 3월 달쯤 되면 미사역이 개통된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부근에 가서 부동산 여쭤보니까, 네. 2020년 6월 좀 달에 늘어났죠. 미사역 5호선이 개통이 되고, 예. 우리 그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는, 네. 한 8월쯤에 입주가 예, 된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때 좀 가서 개통이 될 때 그때 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입주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좀 그게 네네. 예 일단은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냥 분양권 상태로는 아마 전매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최근에 그 서울 그 송파 동남권부터 시작해서 강동까지 그 대규모의 입주 물량이 대기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가격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굳이 이제 그 경기도권을 찾아가지 않고 서울 시내 안에서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물을 사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경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가격 형성이 어떻게 좀 되는지를 보고 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부동산을 갔다 오시고 나서 좀 답답하셔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아마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좀 기다리셔야 되지 바로 거래는 안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쪽 그 미사역 주변에 개통이 되고 나서가 가장 아무래도 좀 그래도 그 거래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체의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분양권에서 이제 그 파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사는 사람도 이게 어떤 큰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살려가는 매수층은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놓고 파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그 동남권 전체의 물건의 어떤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하남하고 성남까지 연결되어지면서 계속 요즘에 매매 거래도 좀 잘 안 되고 전월세 가격도 좀 빠지고 좀 이렇게 거래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전매하셔야 되는 이유가 등기하시게 되면 뭐 2주택 뭐 이런 문제가 갖고 계셔서 지금 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제가 살짝 여쭤봤던 게 이게 처음에 살려고 했던 목적이 시세 차익이었냐 아니면 월세 받으려고 하셨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잖아요. 지금 시청자님이 이렇게 급해진 이유나 전혀 월세 받는다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서울에 빌라를 제가 2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팔고 갈락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이 잘 5억 얼마에 샀거든요. 피도 내가 1,200 주고 사고 이래가지고 그걸 돈을 못 맞추면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등기 이전하기 전에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
예. 그러니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게 뭐 5호선 그게 미사역에 들어서야만이 이렇게 매매하기가 좀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팔고 실제적으로 이 미사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를 하실 생각이셨던 거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셨고요. 네네. 이제 이렇게 좀 제가 피 주고 산 것보다는 좀 더 하면은 시세 차이 나고 팔려고. 미사역이 돈이 안 되니까 들어갈 5억 2천만 원 있어야 되고 등기하고 하려면 5억 얼마가 돼 있어야 되니까 안 되겠어 갖고 돈이 사실 그래갖고 그냥 이거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2월달 지난 12월달에 가봤더니 이렇게 전매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작년 8월달에 묶였다 그러시고 매매가 좀 힘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3월달에 5호선이 개통되는 줄만 알고 있다가 가서 그랬더니 개통이 2020년 6월달에 5호선이 개통이 되고 미사역이 그러니까 또 저희 아파트도 8월달에 입주가 2020년 8월달에 입주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들어가지 말고 6월달쯤에 5호선이 개통될 때 그때 돈이 안 되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건지. 근데 이제 분양권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입주를 하시던가 아니면 잔금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시지 않게 되면 이제 연체 이자를 물게 되고 연체 이자를 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말 그대로 죄송하지만 이제 신용불량이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머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대출조차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서울에 다세대 주택을 2개나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서울은 어찌됐건 간에 투기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로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주택수가 이미 다주택자이시고 그건 임대사업자도 안 내셨죠? 주택임대사업자 내셨나요? 네. 아니 저는 빌라. 빌라를요. 빌라 쬐기난 빌라를 2개를 갖고 있어서. 빌라 조그만 거 2개 갖고 계시는 거 임대사업자 안 내신 거죠? 그건 전혀 뭐 이런 하나는 제 앞으로 돼 있고 하나는 딸을 보고 이래갖고 그거를 이제 팔고 그리 이사를 갈까 그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저게 뭐 매매가 어렵고 하면은 이걸 팔고 그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등기 이전도 만약에 등기 이전도 아들하고 저하고 돈을 막 보태갖고 그래서 오피스텔로 그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지금 서울에 있는 그 빌라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평형에 몇 년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잘 거래가 좀 어려운 상태의 빌라고 죄송하지만 지역은 어디 있는 건가요? 구유동 어린이 대공원. 그 임대를 놓기는 좋지 않나요? 그래도 대학가 주변이라서. 그래서 팔라고 올 봄에 어제 작년 가을부터 지금 내놨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를 팔고 뭐 미사역으로 해서 잔금 치러가지고 좀 들어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지금 뭐 그것이 오래돼서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뭐 매매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대출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약간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거품들이 좀 더 빠질 때까지 난 좀 기다리겠다라는 매수 심리들은 계속 작용이 되고 있고 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1주택자는 상관이 없는데 2주택자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도 부과되는 것들이 많고 매도 차익에 대해서 지금 내가 특별하게 실제 그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보유하고 가자라다 보니까 지금 매도 매수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좀 답답하시긴 하겠는데 지금 아마 이거 내가 지금 그 미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아마 제일 답답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집을 팔고 가는 게 정상인데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보통은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갖고 있는 자본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드님 협조를 받아서 좀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제 선택에서는 안 팔리는 집을 그다음에 더군다나 분양권에서 이미 그 등기가 돼야 되는 시점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걸 안 할래요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팔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뭐 마이너스 가격으로 내놓는다거나 이럴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전략을 좀 갖고 가시되 9옥이라고 하는 구이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구의역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가 주변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전월세나 이렇게 이제 수요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매매 거래가 없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포기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사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빌라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세를 좀 싸게 해서 실수요자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래도 이사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는 좀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